최근에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점인 것 같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미국 주식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투자해야 하는 주식,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신 게 수빈쌤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을 좀 팔고 미국 주식으로 좀 가야 되나요?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이 처음인데 뭐부터 좀 봐야 되나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막상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샀다가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시청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하고 싶다면 이것만큼은 꼭 알고 투자하세요. 되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놓칠 수가 있을 만한 포인트,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에도 미국 주식이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주식을 좀 사야 된다면 반드시 이 주식부터 좀 사야 된다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실 거라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이 또 공유하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저랑 매주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노리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자 기본을 살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기존에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접근했나? 막 매일마다 수익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막상 성과가 잘 안 나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장 중요한 3개의 본질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렵게 막 매일같이 공부하고 매매하고 안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주식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는 투자로, 현명한 투자로 좋은 성과 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멤버십 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저는 결국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에는 크게 3가지의 방향성이 있죠.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쭉 올라가는 상승, 그죠?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 하락하는 하락장이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박스권, 횡보장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입니다.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까요? 1번 상승장, 2번 횡보장, 3번 하락장. 내가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1순위로 봐야 하는 시장은 역시나 1번 상승장일 겁니다. 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산 주식을 시간을 잘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결국 상승의 기대값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의 가장 본질은 결국 상승장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상승장이 아니다? 근데 앞으로 상승장이 될 것에 대한 기대에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락을 기회로 봐야죠. 저는 지금의 한국 시장을 이 3번과 같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쭉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따졌을 때 내년을 목표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시장은 저는 지금의 한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미국 주식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내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대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상승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 알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시장이 좋을 때 집중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쉬어야겠다. 따라서 지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증시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고점을 쭉 내리는 하락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내가 확인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처럼 지금은 시장이 과도하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근데 내년을 바라보니까 내년에 한국 시장이 꽤나 오를 것 같네 라는 기대감이 든다면 오히려 지금 좋은 주식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주식이 싸네 사모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지분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닐 거잖아요. 결국 내가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잘 골라서 조금이라도 쌀 때 사고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결국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뚜렷한 상승장이 안 보이면 여러분을 과감히 쉬셔도 돼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앞으로 상승할 기대감이 확신에 든다면 그거는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해도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내가 그 확신이 없으면 최소한적으로 상승장에 투자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미국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을 바라볼 때 S&P 500을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S&P 500이 꾸준하게 지금 최근 시장을 바라봤을 때에도 여전히 줄기찬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안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방향성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보는 본질. 결국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본질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주식시장은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나요? 앞으로 좋아질,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럼 어떠한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은 실적 그리고 주식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미국의 경기가 어떠한지를 봐야죠. 지금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도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느냐? 통화량이 많을 때. 즉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그 돈의 힘으로 위험자산에 쏠리는 돈이 많아짐에 따라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주식 투자의 본질은 크게 저는 경기와 통화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좋은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결국 이 또한 방향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미국 경기의 경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 실적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미국 제조업 PMI 신규 주문 지수는 2022년 8월 이후 계속적인 확장 국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가 되게 유의미한 자료인데 S&P 500 기준 12개월 선행 EPS와 주가 추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EPS가 뭐죠?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즉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단어는 영업이익이라고 보면 되죠. 기업의 주가는 결국 이와 같이 기업의 영업이익 즉 EPS와 굉장히 수렴하면서 그 방향을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S&P 12개월 선행 EPS인데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이만큼 많으니까 옆에 S&P 500의 실질적인 지수가 어떻게 해요? 같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는 이익이 떨어지니까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요. 다시 이익이 증가하니까 지수도 같이 올라가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돈 얼마나 벌어? 앞으로 얼마나 벌 거야? 이거인 거죠. 근데 지금 잘 보시면 EPS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쭉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익의 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 이 흐름의 방향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부터 2년 정도까지는 어떤 흐름이었냐? 이익보다도 뭐가 더 높았죠? 지수의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자, 쉽게 말해서 파란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더 위에 있죠.
근데 22년부터 한 24년도까지는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죠.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자, 이익보다 지수의 힘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익이 지수의 힘보다 더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시장의 본질은 경기와 통화다. 자, 경기는 그 중에서도 기업의 실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기에 더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해? 통화가 중요하다. 자, 20년에서 21년 이때까지는 어떤 국면이었냐?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이었어요.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뭐가 높아지죠?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많아지죠. 즉 돈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보다도 시장의 힘이 더 강했다라는 거죠. 왜?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반대로 22년부터는 뭐가 달라졌느냐? 금리가 오히려 인상이 돼서 돈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국면입니까? 지금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입니다. 즉, 돈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아하, 지금 경기도 좋은데 금리 인하로 인해 돈의 힘까지 강해지고 있구나. 주식 투자의 이 본질 두 가지 요인이 미국 주식 입장에서는 둘 다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는 보통 금리 인하 이후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로 인해 내년에 미국 경기는 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경기, 통화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이 내년까지도 유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자료들 보시면 어떠한 또 유의미한 자료가 있느냐, 보통 대선이 종료가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각 기업들이 미뤄왔던 각종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나왔죠. 기존의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대선 시기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보수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트럼프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확실한 방향성이 딱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이제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한다 하면서 다시금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다음 연도 때, 즉 신정부 출범 1년차 때는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미국 대선 이후 S&P 500 지수의 평균적인 추이인데요. 미국 대선이 종료한 뒤 무려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어떻게 돼요? 증시가 이만큼이나 강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었다면 대선 이후로부터는 미뤄졌던 투자 움직임들도 막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신정부에 대한 출범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증시가 좋아지게 되는 흐름이 보통 1년차 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누구보다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외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더더욱 내년 또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포인트까지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이 이와 같이 상승하던 흐름에서 한 차례 더 상승의 힘이 커지고 여전히 그 커진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오케이, 시장의 방향성 체크했고 본질 체크했다. 경기가 좋네. 심지어는 금리 인하 이후로 플러스 금리 인하 N 미국 대선 이후로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이게 미국 경기를 더 내년에 좋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통화,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금리 인하 시대.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가,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많이 향하고 있죠? 지금 가장 경기가 탄탄하고 지금 시장의 가장 메인인 산업을 주도하는 AI를 주도하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겹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기회를 분명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주도주. 그래서 뭐 살 건데,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 알았어. 그러면 뭐 살 거야? 시장이 좋은 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 시장이 좋은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주식을 사야죠. 그게 바로 주도주죠. 왜? 주도주의 개념이 뭡니까? 주도주의 개념은 시장이 상승할 때
그 상승을 이끄는 주식입니다.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는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시장이 단계적으로 조정을 보여줄 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특징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의 주인공,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더더욱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당연한 거라고. 내가 시장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되겠죠? 이거를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미국 증시의 상승 기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미 증시의 상승 흐름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앞전에 있던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자, 작년에 이 상승을 주도했던 주식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AI였습니다. 왜? 2023년 챗GPT 등장 이후로 본격적인 AI 시대에 서막이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야, 드디어 AI가 사람들한테 먹힌다. 이게 돈이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빅테크 중심의 AI 관련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집행이 되며 이쪽으로 돈이 쭉 쏠리게 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쓰여진다라는 것이고, 그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이 쭉 상승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AI 투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AI가 앞으로 돈이 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쭉 땡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올해부터 그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AI가 진짜 돈이 되네로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자, AI를 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해? 반도체가 필요하네. 야, 이 반도체 누가 잘 만들어? 엔비디아가 잘 만드네. 엔비디아 나 좀 반도체 좀 주라 하니까 엔비디아가 떼돈을 법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 다음 또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여기 이어져서 이제 AI 인프라, 그 중에서도 전력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전력기기, 발전기 이와 같은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런 인프라, 전력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올해 상반기였. 뭐예요? AI가 기존에는 단순 기대감이었다면 실제로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번 기업들이 이 시장의 상승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도주가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자, 쭉 이어지고 있던 상승의 기조가 여기에서 한 차례 깨졌습니다. 이게 뭐였었느냐? 이름하여 블랙먼데이. 올해 8월경 블랙먼데이로 인해 증시가 한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뭐 때문에 시장이 올랐느냐? 미국은 결국 또 실적 베이스로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쭉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한번 시장이 무너졌다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주도주가 또다시 바뀌었어요. AI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좀 주가의 부담이 생기던 찰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AI를 활용한 수익이 또 가시화되기 힘들다라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AI를 계속 가는 게 맞나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돈은 또 풀려져 나오고 결국 풀려져 나온 돈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어디에서 새롭게 돈 버는 기업들이 나왔다? 기존에는 AI를 써야 돼 투자를 했던 그런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써먹기 시작한 거죠. 투자를 뛰어넘어 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이어 다음 AI 주도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오라클, IBM,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갑작스럽게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돈의 흐름이 바뀐 상황, 주도주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판도가 이와 같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빅테크 기업들이 야 이제 우리 AI 해야 돼 하면서 반도체를 쓸어 담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으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된다. 즉 대표적인 하드웨어 단의 기업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쓸만한 시점까지 오다 보니 이제 AI를 직접 써서 돈을 벌자 하는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라는 시장이 커질 건데요.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뭐느냐? 오픈 AI가 발표한 AI 발전 5단계의 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챗GPT와 같은 형태가 챗봇의 형태입니다. 단순히 대화형 언어를 가진 AI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챗봇의 형태였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스스로 추론하고 분석이 가능해지는 영역까지 오게 되는 게 추론자의 영역. 에이전트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뛰어넘습니다. 스스로 추론하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액션, 실천,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AI가 이제는 드디어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국면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인간이 우위에 있었어요. AI 그래도 내가 써봤는데 사람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오류가 많아. 사람이 훨씬 더 나아. 근데 에이전트 때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AI가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각 기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 사람을 AI가 대체하면서 고용자를 해고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AI가 이미 대다수의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심지어 지금은 서비스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장 돈을 벌 생각보다는 유저를 확보할 생각으로 이 이용 요금을 베타 버전화로 굉장히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싸네?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조차도 업무 수행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기업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이런 논리로 AI 에이전트 시대, 즉 AI가 본격적으로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비용 절감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과거 클라우드 사이클 당시에도 주도주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투자 사이클이 쭉 돌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죠.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무너짐과 함께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가느냐? B2B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각받기 시작하더라. 이게 기존의 하드웨어 사이클이 2년 동안 진행을 하던 끝에 새롭게 약 2-3년간은 소프트웨어가 이 시장을 잠식하더라. 잡아먹더라.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자체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클라우드 해야 돼. 반도체 사. 투자의 사이클이었다가 이 투자의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돈의 흐름은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 쪽으로 돈은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2-3년 뒤에는 또 어떤 국면으로 이어지느냐? B2C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까지 가면서 실제 대중화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대표적인 플랫폼과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AI 사이클도 저는 이러한 국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3년, 즉 작년부터 시작된 하드웨어 주도주 장세가 올해 본격화가 됐고, 물론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하드웨어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새로운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다음 차례인 소프트웨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를 또 놓친다면 그 다음에는 AI를 대중화시키는 개인들에게 B2C 사업 구조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다음 기회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년 이후에나 되겠죠. 가능성이 높은 건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해서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쭉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잡는 게 맞는 거구나. 만약에 이 기회가 끝나면 다음은 AI 디바이스 쪽으로 노려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IT 강세장, 여러분들 막 닷컴버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보시면 이제 컴퓨터 혁명 당시에 초반에는 하드웨어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좀 지지부진할 때 새롭게 바닥에서 뭐가 치고 올라왔느냐? 빨간색 소프트웨어가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하더니 결국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강한 듯 싶다가 후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강하더니 결국 그 끝에 정상에서 같이 만나더라. 보면 하드웨어가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후반부에 힘이 더 강한 건 소프트웨어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싹 다 팔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중은 고루고루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신 지금 신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무게추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지금의 이 주도주가 바뀐 상황에서의 이 상승 기조가 깨지는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주식 투자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1순위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AI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와 같이 뚜렷한 왕좌, 뚜렷한 대장이 딱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수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를 막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계속 이것저것 다 써볼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기회들이 내년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막 강하게 올라가는 주식을 미국 주식 관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 또는 그를 하나의 꾸러미로 담아놓은 ETF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공부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멤버십 가족분들과도 저번 달부터 계속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금 또 AI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다음 차례에 대장이 될 만한 기업까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미국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보다는 비교적 성과가 빨리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장이지만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상승의 기회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무리하지 않은 채 내년의 상승 흐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 상승장에서 주인공이 누가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싸게 사 모을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미국 주식도 분명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한국 주식을 아예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 한국 주식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대 제가 한국 주식에 대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와 같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시기, 특히나 내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이 4년 만에 찾아온 저의 기회 시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실제 투자를 하느냐가 우리의 자산을 실제로 얼마나 크게 불릴 수 있느냐 이런 판가름을 크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 역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것도 좋고요. 좀 더 밀착한 좀 공부와 실질적인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말 맞이 2025년 한 해 멤버십 행보 패키지 연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오후 8시 매수 라이브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도 미국 주식 관련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
드디어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잡기 위해 제가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2025년 핵심 유망 산업과 주도주를 한 방에 담았습니다. 2025년 수빈쌤의 행복 패키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어느새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주도주로 2025년 행복한 부자가 되는 준비를 지금 당장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